안녕하세요. 마음을 위한 리딩 에드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앞에 새롭게 열리고 있는 문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려고 해요. 요즘 특별히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도 이상하게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냥 참고 넘어갔던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요. 잘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요즘 그렇거든요. 뭔가 달라지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부터 천천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동안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던 건 뭔지, 이제는 조금씩 끝나가고 있는 흐름은 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차례대로 볼 거예요. 그 변화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일로 먼저 나타날지도 살펴보고요. 새로운 흐름으로 넘어가기 위해 여러분이 다시 찾아와야 할 힘이 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변화라는 게 좋은 방향으로 찾아온다고 해도 마냥 반갑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익숙한 걸 놓아야 할 수도 있고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내 마음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이야기를 이해받고 싶어 하는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흐름을 잘 받아들이려면 지금 무엇을 해보면 좋을지, 반대로 어떤 부분은 조금 조심하면 좋을지, 마지막 메시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3가지 선택지를 준비했어요. 보자마자 가장 먼저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셔도 좋고요.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걸 고르셔도 좋습니다. 2가지가 같이 끌린다면 굳이 하나만 고르지 않으셔도 되고 2리딩을 모두 들어보시고 그 안에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너럴 리딩은 많은 분이 함께 듣는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상황과 똑같이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마음에 닿는 이야기는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나와 맞지 않는 내용은 가볍게 흘려보내주세요. 그리고 영상만으로는 내 상황에 맞는 답을 충분히 얻지 못하셨다면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서 1대1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이벤트에 관한 소식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셔플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를 보시고 파란 돌, 검정 돌, 하얀 돌, 돌멩이를 보셔도 됩니다. 카드 고를 시간 잠시 드리겠습니다. 파란 돌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파란돌 분들은 지금 마음속에서 이미 뭔가가 좀 많이 달라진 상태인 것 같아요. 아직 겉으로는 특별히 끝난 게 없을 수도 있는데요. 관계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생활도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예전 같지가 않은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일인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렵고, 전에는 내가 좀 더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왜 계속 나만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데스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란돌 분을 선택하신 분들 마음속에 이미 어떤 끝이 시작됐다고 느껴져요. 그게 반드시 누군가와 당장 헤어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전처럼 내가 참고 맞춰주고 대신 감당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던 방식으로는 이제 더는 돌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막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면서는 지키고 싶지 않다. 또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고 해도 예전처럼 똑같은 방식으로는 계속 못하겠다. 이런 마음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끝나가고 있는 건 꼭 관계 자체라기보다는 그 관계 안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내 방식, 이런 것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넘어가던 사람,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은 내 마음은 잠깐 뒤로 좀 밀어두고 내가 버티면 어떻게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는 그 역할을 여러분이 계속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 붙잡고 있었던 문제로 펜타클 10번이 나왔거든요. 이 카드 보면은 이게 쉽게 여러분이 끊어낼 수 있던 가벼운 관계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 가족, 이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깊게 연결된 그런 관계일 수 있어요. 펜타클은 현실과 관련된 카드 원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나 생활, 주거, 가족 문제가 함께 얽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 오랜 시간 쌓아온 게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냥 돌아서기가 어려웠던 거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그래도 가족인데, 아니면 이 사람 사정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지금 내가 손을 놓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하지? 딱 이런 생각들이 계속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었던 건 그 사람만은 아니고, 그 사람이랑 함께 만들어 온 생활, 또는 뭐 미래에 대한 계획,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인 시간이나 노력, 그리고 이 관계만큼은 끝까지 잘 지켜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 그런 것까지 전부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도 쉽게 놓을 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관계를 놓는다는 게 한 사람만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온 삶의 한 부분을 전부 그냥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에서 힘들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이런 말을 들었다면은 오히려 더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게 그렇게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다시 찾아와야 할 힘으로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삶에 관한 결정권을 여러분이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대가 힘든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얼마나 상처받을지를 여러분은 늘 먼저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상대 입장을 생각하기 전에 나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괜찮은지, 나는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면 최소한 뭐가 달라져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요. 그러니까 황제는 무조건 차갑게 끊어내거나 상대를 밀어내라는 그런 카드가 아니고, 여러분의 기준을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쓸 건지, 상대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건지, 무엇은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지만 무엇부터는 상대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나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찾아야 할 건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운영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나가고 있는 흐름으로 뽑아본 카드에 컵 6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관계를 쉽게 놓지 못했던 이유 중에는 과거의 기억도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명 좋았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큰 힘이 되어주고, 혹은 또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내 삶에서 떼어내는 것 자체가 막 상상도 안 되고, 그래서 현재가 힘들어도 자꾸 과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한 번만 더 이해해주고, 이번만 더 넘어가 보자.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좋았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과 지금 내가 힘들다는 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의 추억이 소중하다고 해서 현재의 고통까지 계속 참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끝나가고 있는 건 과거의 인연 자체라기보다는 좋았던 기억만 붙잡고 현재의 문제를 계속 넘어가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 좋았으니까가 아니라 지금 이 관계가 나한테 어떤지 그거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열리는 가능성, 그러니까 새롭게 앞으로 열리게 될 가능성을 뽑아본 자리에 데빌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 보고 조금, 음, 어, 여러분이 이 파란들 뽑으신 분들이 그동안 좀 억누르고 있었던 자기의 솔직한 욕망? 그런 걸 좀 인정하게 되는, 게 아닐까. 약간 이렇게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걸 먼저 생각했다면, 이제는, 아, 나도 내 몫을 좀 갖고 싶어.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젠 나만 희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돈이랑 시간이랑 자유랑 좀 필요해. 이런 마음 같은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좀 이기적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상대가 힘든 걸 알면서 어떻게 나만 생각해? 스스로 막 자신의 욕망을 눌러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욕망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 상대한테 맞춰주고 있는 게 저는 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데빌이 나왔을 때는 한 가지는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겉모습이 달라진다고 해도 나를 묶고 있던 죄책감이나 두려움까지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하고 거리를 두면서도 상대방의 반응을 계속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하겠다고 결심을 해놓고도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다시 또 이전의 역할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혹은 또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나 외로움 때문에 이 관계를 또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아, 이제 변해야겠어라고 선택을 해놓고도 그러니까 묶여서 또 못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욕망을 확인하는 것과 그 관계를 이제, 그 관계에 묶여 있는 것을 조금, 음, 벗어나면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약간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새롭게 열리는 문은 처음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편안한 그런 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사슬이 뭐였는지를 일단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그런 문이다. 약간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가 나를 이 관계에 붙잡아 놨는지, 내가 정말 원해서 함께한 건지, 아니면 죄책감과 책임감 때문에 떠나지 못한 건지.
이제는 솔직하게 일단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을 솔직하게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변화로 또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서 황제 카드가 나왔고 여기도 황제 카드가 나왔죠. 그 황제가 2번이나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파란돌 분들에게 다가오는 변화는 상대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변화가 아니고 여러분의 태도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전에는 상대방이 싫어할까 봐 말하지 못했던 걸 여러분은 이제는 말하게 될 수 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대신해 주던 일들을 더 이상 여러분이 이젠 대신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이나 시간, 연락, 만남의 방식, 이런 것들도 분명한 기준을 세우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네가 해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는 계속 요구를 안 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은 내 삶에 관한 일이니까 내가 결정할게. 너가 참견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하고도 내가 너무했나 싶어서 다시 물러났다면은 이제는 그 기준을 여러분이 실제로 지키게 되는 가능성이 커져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기 시작할 것 같아요.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데스가 나왔기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조건을 세우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이상 내 거를 포기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는 에데나 카드에서는 압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 많이 눌려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도 많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힘들다는 말을 편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강한 사람, 알아서 잘하는 사람, 웬만한 일은 다 견뎌내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다고 말하면, 그래도 너는 잘하잖아. 라고 쉽게 넘겼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은 잘해서 감당한 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버텨온 것일 수도 있거든요.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도 힘들어. 내가 원해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 나도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더 빨리 거절하지 못했는지, 왜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는지를 두고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쉽게 놓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결단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현실과 책임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오쇼젠 카드에서 짐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와 이 카드가 같이 나온 걸 보고 파란돌 선택하신 분들은 진짜 자기 몫이 아닌 것까지 너무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해야 될 걱정도 여러분이 대신했고, 상대가 책임져야 될 문제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역할도 계속 감당해 왔을 수 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가 정말 내 책임이고, 뭐가 다른 사람의 책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떠나면 상대가 망가질 것 같고, 내가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압박 카드처럼 뭔가
사방팔방에서 여러 막 쪼이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이 놓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셨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그걸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내가 대신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전부 내 책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고 있는 짐을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이게 정말 내 몫이 맞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 들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걸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도 적어도 내 짐과 다른 사람의 짐을 구분하는 일은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서부터는 돌려줘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보면 좋을 것에 펜타클 4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말하는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3장이나 나왔어요, 3장이나. 이 4라는 숫자가, 약간 안정? 내 것을 지키는?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평소에는 이 카드를 너무 뭐 움켜쥐고 있거나 마음을 닫는 모습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지금 파란돌 분들한테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내 거를 지키는 연습이 너무 필요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내줬다면은 이제는 좀 쉬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돈을 지키고, 내 시간을 지키고, 내 체력을 지키고, 내 마음을 좀 지켜야 돼요. 어, 누군가 부탁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줄 필요는 없고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전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절했을 때 상대가 서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상대가 서운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경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현실적인 기반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뭐 관계를 계속할지, 거리를 둘지, 뭐 혹은 완전히 떠날지도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조금 단단해지는 걸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남의 걸 빼앗는 일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 거였던 거를 더 이상 함부로 내주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피하면 좋을 것으로 펜타클 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자신의 걸 지키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결국 혼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아닐까? 지금 관계를 바꾸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결핍이나 고립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다시 이전으로 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거리를 두었다가도 외로워지면 다시 상대의 요구를 받아주고, 이제는 내 몫을 지키겠다고 마음 먹었다가도 불안해지면 또 내 것을 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외롭고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곧바로 내 선택이 틀렸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익숙한 관계의 방식을 바꾸면 처음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나를 잃어버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 걸 지키는 것과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건 달라요. 혼자 버티는 게 익숙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받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황을 얘기해도 되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해도 돼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만 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거에 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마라. 다시 이전 관계를 붙잡지는 마라. 약간 저는 이 펜타클로가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천사의 전원에서는 트러스트 카드가 나왔는데 미드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카드가 상대가 뭐 언젠간 달라질 거다 뭐 이런 미드라는 뜻이 아니고 이 카드에서 가장 미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고 느끼는 마음도 믿고 내가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그 마음도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관계들,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관계들이 힘들다고 느끼는 그 마음을 믿어줘야 돼요. 저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느꼈다면은 그 마음에도 이유가 있어요. 상대가 괜찮다고 말하고 주변에서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말해도 내가 계속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낼지, 거리를 둘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다시 뭐 이어갈지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치만 이번에도 상대의 사정, 그런 것만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한계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믿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는 그런 느낌들, 약간 어떤 신호들, 내가 힘들다는 그런 신호들, 이런 거를 한번 믿어보세요. 계속 매여 있지 말고. 여러분, 파란불 선택하신 분들의 새로운 문은 누군가가 와서 열어주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감각을 믿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삶의 기준을 세우고, 더 이상 여러분 걸 포기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 그럴 때 열리는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딩이 꼭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어떤 이별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잃어가면서 어떤 지켜온 것들, 그런 것들을 끝내야 된다고 약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뭔가 좋았던 기억, 오래 함께한 시간, 상대의 힘든 사정,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계속 희생을 해야 될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계를 이어간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몫이 분명히 존재하는 관계여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파란돌 선택하신 분들 리딩 했는데요. 여러분, 아, 제가 리딩에서 너무 많이 조금 약간 흥분을 했는데, 어, 저도 좀 여러분이랑 비슷한 성격이어서 더 제가 좀 흥분을 했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몫을 먼저 더 챙기셔야 돼요. 아셨죠? 네, 파란돌 리딩 선택하신 분들, 파란돌 선택하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몫이 더 듬뿍 있는 삶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정돌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검정돌 분들은 요즘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나름대로 일상을 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아무렇지 않아서 괜찮은 것하고는 좀 달라 보이거든요. 마음이 크게 출렁이지 않도록 내가 계속 조절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현재 상황으로 절제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아마 검정돌 분들은 한동안 마음을 상당히 많이 쓰는 일을 겪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입장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맞추느라고 지쳤을 수도 있고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연인이나 배우자하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누구와의 관계이든,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이 조심을 했을 것 같아요. 화가 나도 바로 표현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서운해도 상대방 사정부터 이해하고, 관계가 크게 틀어지지 않게 여러분이 적당한 선을 맞춰온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차분하고 얌전하고 괜찮아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괜찮아서 조용했던 게 아니라 더 이상 크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계속 마음을 조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절제는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절제 앞에 있는 13번 카드가 사실 데스이기 때문에 약간 회복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 중이거든요. 네, 다만 아직 완전히 편안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은 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신 안의 균형을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던 문제로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네, 검정돌 여러분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혼자 생각하는 쪽을 선택해 오신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털어놔도 사실 제대로 이해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괜히 말했다가 내 마음만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정리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가족도 있고, 연락할 친구도 있고, 일이나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정작 내 마음속에 깊은 속 얘기를 편하게 꺼낼 사람은 없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계속 혼자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한테 기대하는 것 자체를 그냥 그만두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사람에게 기대하면 결국 실망하게 돼. 굳이 내 이야기를 해서 뭐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요. 혼자 있는 시간은 이분들한테는 또 분명 필요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받은 상처를 정리를 하고 내 마음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는 시간도 필요했을 거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많이. 혼자 있어야 회복할 수 있었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혼자 있는 방식 자체가 여러분을 세상이랑 연결되지 못하게 붙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찾아와야 할 힘으로 컵10이 나왔어요. 전 이 카드만 나오면 엄청 반갑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카드여가지고. 근데 이 카드를 보면, 검정돌 여러분은 원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라기보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었을 때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별것 아닌 일에도 막 함께 웃고, 힘든 일 있을 때는 서로 기대고, 좋은 일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그런 관계가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꼭 연애나 이런 쪽만이 아니라도 가족이랑 다시 편안하게 대화하는 걸 수도 있고요.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동료들하고 가까워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머물 수 있는 모임이나 공동체, 그런 걸 찾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 그동안 견디는 힘을 충분히 길러왔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해결하고, 어떻게든 자기 일상을 또 지켜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건 더 강하게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감각을 되찾아야 돼요. 내가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처받는 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카드 흐름을 제가 봤을 때. 음. 검정돌 분들에게 새로 열리는 문은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혼자여야 안전하다 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나도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는 새롭게 열리는 문인 것 같거든요. 이제 끝나가는 흐름으로 정의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사람을 만날 때 마음보다 판단을 먼저 사용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여도 되는지, 혹시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굉장히 많이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걸 막 오랫동안 따져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했던 걸까? 혹은 내가 좀만 더 현명했으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나간 일을 계속 되뇌이고 생각하고 분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판단은 사실 필요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상처를 받고 나면 우리가 다시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더 신중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까다롭거나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상처를 안 받으려고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방법인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단단해지면 좋은 사람을 만나도 먼저 의심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아주 작은 건데, 여러분은 이제, 역시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아, 이 사람하고는 맞지 않아. 이러면서 빨리 결론을 내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 카드가 끝나가는 흐름에 나왔다는 건, 이제 여러분이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계속 판결하느라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시간이 끝나간다는 뜻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잘못일까 하는 질문보다 나는 그 일로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실제로 오래 끌어온 관계나 뭐 어떤 계약 같은 거, 법적인 문제에 실제로 결론이 내려지는 흐름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답을 찾고 잘잘못을 따지던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마음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걸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열리는 가능성으로 검 3번이 나왔어요. 네, 제가 이 자리에 놓이는 카드를 새롭게 열리는 가능성의 자리로 이 자리에 카드를 뽑았는데, 약간 이 카드를 보면서, 왜 이 자리에 검 3번이 나왔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음, 여러분이 느껴야 할 아픔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검 3번의 아픔은, 어, 여러분이 그동안 제대로 아파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제야 꺼내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누군가한테 상처받았을 때도 사실 여러분이 충분히 그 마음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좀 덮어두려고 하거나 빨리 정리해버리려고 하거나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제 와서 생각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은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다시 또 일상으로 되돌아갔을 수도 있고, 근데 괜찮다고 덮어둔 마음이 정말 사라진 건 아닐 거거든요. 가족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던 마음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뭐, 믿었던 동료한테 뭐, 실망했던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 연인하고의 이별이나 관계에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조직 안에서 여러분이 소외되었던 그런 기억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일이 지나간 뒤에 여러분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보다 덜 기대하고, 덜 믿고, 내 속마음을 덜 보여주는 쪽으로 그렇게 좀 바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상처를 없는 일처럼 두지 않고, 솔직하게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사실 나는 그때 진짜 많이 아팠다. 그러니까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좀 무섭다. 다시 그런 일을 겪을까 봐 사람들하고 내가 거리를 두고 있었구나. 이렇게 좀 인정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픈 마음을 여러분이 다시 꺼내는 거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런 마음을 꺼낸다고 해서. 근데 오히려 이런 마음을 꺼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닫고 있었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상처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다라고 저는 이 전체 리딩을, 전체 카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검 3번이 이제 여러분의 오래된 상처가 회복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구나. 약간 이런 마음처럼 저는 보였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또 가장 먼저 나타날 변화의 자리에는 컵 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누가 손을 내밀고 새로운 기회가 생겨도 처음에는 여러분 마음이 크게 안 움직일 것 같아요.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올 수도 있고 같이 무언가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새로운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모임이나 공동체에 뭔가 참여할 기회가 생기거나 가족이나 친구가 먼저 대화를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변화들이 올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처음에 막, 별로 안 내키는데? 굳이 사람들하고 다시 가까워져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한데? 막 이런, 이런 마음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귀찮거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할까 봐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으려는 건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컵 4번 카드에는 이미 새로운 컵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마음이 그 기회를 볼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가까운 시기에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사람이나 제안이 있으면 너무 빨리 여러분이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작은 연결이 여러분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주는 그런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에데나 카드에서는 두려움이 나왔어요. 네,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거리를 뒀던 건 사람 자체가 싫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믿었다가 실망할까봐. 그래서 무서웠던 거거든요. 내 이야기를 꺼냈는데 가볍게 넘겨버리면 어떻게 하나. 어렵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가까워진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떠나거나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적어도 이제 실망할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마음 한편에는 나도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나도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힘든 날에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좋은 일 생기면 함께 기뻐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자신을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사람을 다시 믿는 일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 무서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음을 열라고 재촉하기 전에 내가 왜 두려운지를 먼저 충분하게 이해해 주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음, 가지면 좋을 내면의 마음의 상태는 구두쇠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돈이나 물건만 움켜쥐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나 시간, 내가 가진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해요. 마음을 주면 빼앗길 것 같고, 누군가한테 기대면 여러분이 약해질 것 같고, 내 이야기를 꺼내면 그게 또 뭔가 약점이 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적당한 이야기만 하고, 정말, 정말 중요한 마음은 보여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잘 들어주는데, 진짜 정작 내가 힘든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담을 쌓고 잘 지켜왔기 때문에 더 크게 다치지 않았을 수는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 안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닫고 있는 동안 상처도 들어오지 않지만 위로나 기쁨도 함께 들어오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사람에게 막 마음을 활짝 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얘기해 보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한번 받아보거나 뭔가 이렇게 함께 하자는 제안이 왔을 때 잠깐 이렇게 참여해 보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전부 내어주지 않아도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보면 좋은 것으로 검7이 나왔거든요. 네, 이 카드는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사람을 보면서 갖게 된 이런 어떤 분별력 있잖아요. 음, 혼자서 막 그런 고립의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서 모든 사람을 갑자기 막 믿고 아무나 믿고 순수하게 다가가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여러분이 그동안 사람들을 겪으면서 얻은 그런 분별력, 그런 거를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천천히 천천히 그냥 관계 속으로 어, 그런 방법을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여러분 얘기를 전부 꺼낼 필요도 없고 상대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시간을 두고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랑 가까워질 필요도 없고 나와 잘 맞지 않거나 여러분이랑 자꾸 어, 결이 좀 다르거나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에서는 거리를 좀 둬도 괜찮아요. 너무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음, 약간 조금 어떤 문제든지 막 반드시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굳이 크게 싸우지 않고 다른 길을 찾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솔직해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혼자 있는 게 진짜 편한 건지 아니면 다시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지금은 정말 준비가 되지 않은 건지 계속 미루고만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죠. 사람을 무조건 믿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어떤 가능성을 미리 의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지키면서도 세상이랑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은 또 이제까지 그걸 많이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영리함이 있어요.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이미 넘치도록 연습해온 분이기 때문에, 음, 충분히 그걸 지키면서도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리하게 그걸 하시면서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라. 약간 이렇게 보이거든요. 너무 많이 다 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 열지 않으면서 들어가라.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읽혀요. 그리고 반대로 피하면 좋은 것으로는 검 2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너무 오래 고민을 했어요. 누군가의 연락에 답할지 말지, 새로운 자리에 나가볼지 말지, 내 이야기를 해볼지 말지, 막 이런 계속 생각만 하다가 결국 그냥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적어도 잘못된 선택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있는 것도 결국 하나의 선택이잖아요. 계속 문을 닫고 있으면 여러분이 상처받을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지만 새로운 관계랑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가능성도 함께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꼭 큰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는데 작은 선택까지는 계속 미루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락이 오면 짧게라도 답을 해보고 누군가 만나자고 하면 잠깐이라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임이나 협업 뭐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무조건 거절하기 전에 한 번쯤 뭐 내용을 들어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완전히 믿을지 그 관계를 오래 이어갈지는 나중에 결정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우선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 보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천사의 전원에서 리커버리, 회복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리딩 전체는 절제에서 시작해가지고 회복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정돌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분명히 어떤 회복의 과정 안에 계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대신 치료해준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지만, 다시 여러분이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은 여러분의 회복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고립에서 뭔가,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얻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아주 작은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내가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조금 편안해질 수도 있고, 오래 멀어졌던 친구와 다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이나 모임, 함께 뭔가 만들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머물 자리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음, 문 닫는 소리가 났는데, 여기가 방음이 잘 안 돼서. 네, 죄송합니다. 연애나 이런, 그런 것도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꼭 뭐 연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여러 공동체를 말하는 거니까요. 검정돌 분들한테 필요한 건 특별한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랑 이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서 정말 잘 버텨오셨어요, 여태까지. 근데 앞으로도 계속 모든 거를 혼자서 견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좀 보여준다고 해서 반드시 상처받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새로운 손길이 와도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귀찮고
좀 부담스럽고 굳이 나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너무 빨리 문을 닫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막 활짝 열지 않아도 이제 잠깐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도? 그냥 아주 조금? 그냥 그 정도만 열어둬도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그 작은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랑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다시 누군가와 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돌려받을 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검정돌 선택하신 분들에게 열리고 있는 새로운 문은 누군가를 무조건 믿어야 되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던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결되는 그런 문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혼자 살아남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 조금씩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검정돌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얀 돌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컵 5가 나왔어요. 최근에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일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열심히 준비했던 일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을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기대를 했는데 실망을 했거나 꼭 잡고 싶었던 어떤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길을 자꾸 돌아보면서 그때 다른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사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 일에 마음을 많이 썼고 나름대로 기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털어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컵 5에는 쓰러진 컵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쓰러지지 않은 두 개의 컵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아쉬움이 너무 커서 내 곁에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이나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잘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놓친 건 너무 크게 보이는데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꾸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리딩을 끝까지 보면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두 개의 컵이 생각보다 훨씬 쓸모있는 가능성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던 문제의 자리에 완드 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얀돌 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둔 계획도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넓은 곳으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실제로 움직이기 전에 너무 많은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길을 선택하는 게 진짜 맞을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안전한 쪽에 남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볼까? 시작을 했다가 또 기대만큼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셨을 수 있어요. 한 번 실망을 경험을 하고 나면 다음 선택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다시 기대했다가 또 실망할까봐 또 확실한 결과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계획은 계속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정작 첫걸음은 떼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는 일을 유지를 할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지,
혹은 한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다른 방향을 선택할지, 익숙한 곳에 남을지, 새로운 환경으로 또 옮길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완드이가 문제의 자리에 나왔다는 건 이제는 먼 미래를 계속 바라보기만 하기보다 실제로 한 방향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의 자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음. 모든 결과를 미리 확인을 한 다음에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찾아야 할 힘으로 마법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카드가 이번 이 하얀돌 리딩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얀돌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도 있고,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능력과 도구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배워야 시작할 수 있고, 아직 남들 앞에 내놓을 정도는 아니고, 조건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고, 이렇게 그냥 혼자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마법사는 완벽하게 준비된 뒤에 시작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걸 살펴보고 그걸 어떻게 조합하면 원하는 현실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창조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창조의 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능력을 하나 더 얻는 것보다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을 실제로 사용을 해보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의 창조력, 창조성. 글을 쓸 수 있다면 글을 써보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면 작은 자리에서라도 가르쳐 보는 거예요. 만들고 싶은 게 있다면 완벽한 완성품이 아니더라도 먼저 하나를 만들어 보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제가 타로를 뭐 완벽하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타로를 막 엄청 어 어디 가서 막 저 타로 엄청 잘해요 막 이렇게 하진 말은 못해도 그래도 이렇게 제너럴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찍고 라이브도 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일단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배운 게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러면 그 작은 거라도 사용해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한테는 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 그걸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구하고 있다면은 내가 가진 경력을 정리해서 실제로 지원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원한다면 상대가 먼저 모든 걸 보여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작은 대화를 시작을 해볼 수도 있고요.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진 걸로 실제적인 결과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가는 흐름으로 완드 5가 나왔어요. 그동안 여러분 주변에는 서로 다른 말과 의견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 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하고, 막 그랬을 수 있거든요. 내 안에서도 여러 욕심과 목표가 서로 부딪히고 있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또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 타로를 하고 싶다 막 이러면은 막 영상부터 찍어야 될지 뭐 강의 준비부터 해야 될지 뭐 상담 준비부터 해야 될지 라이브부터 해야 될지 공부부터 해야 될지 너무 많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저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막 건드렸지만 정작 어떤 거 하나에도 마음껏 집중하기는 어려웠을 수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경쟁이 엄청 심한 환경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성과를 두고 막 경쟁을 했거나, 가족이나 조직 안에서 서로 다른 막 주장 사이에 끼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고 막 그래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혼란스러운 흐름에서 조금씩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선택을 이해하거나 동의해 주는 건 아닐 수 있는데,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면 더 이상 모든 의견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를 하거나 경쟁하기보다 내 앞에 놓인 일을 해나가는 쪽으로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드 5가 끝난다는 건 주변의 모든 갈등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뜻이기보다는 여러분이 더 이상 그 갈등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 더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가능성으로 데스카드가 나왔거든요. 새롭게 열리는 가능성의 데스카드. 가능성의 자리에 데스가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 이거는 그냥 조금 수정해서 다시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분야로 옮기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나에게 맞지 않던 역할을 내려놓거나 계속 미루던 결정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인 관계, 뭐 이런 것에서도 마찬가지고, 꼭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전이랑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상대에게 계속 맞춰주던 사람이 자신의 기준을 세울 수도 있고, 애매하게 이어지던 그런 관계의 성격을 분명히 정할 수도 있고요. 이 컵 5번에서 여러분은 이제 지나간 일과 놓쳐버린 가능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데스에서는 이제 여기서 완전히 시선을 딱 돌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나간 거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힘을 쓰는 대신에 그 경험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완전히 딱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변화는 작은 변화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를 빼앗아가는 변화라기보다는 오래된 어떤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변화에 더 가까워요. 그동안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다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변화일 것 같아요. 앞으로의 나는 이전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새롭게 열리는 데스의 가능성입니다. 네. 그리고 그 변화가 현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으로 완드 10이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좀 바쁘고 힘들어지고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이 정해지고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처음엔 여러분 좀 바쁘고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새로운 일을 배우면 기존에 하던 일도 함께 처리해야 할 수 있고, 맡게 되는 역할이나 책임이 이전보다 커질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은 익혀야 할 게 많을 수도 있고, 공부, 자격 준비, 이런 걸 시작하면서 막 일정이 엄청 빠듯해질 수도 있겠죠. 가족이나 관계 이런 것 안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린 뒤에도 정리해야 되는 현실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이사나 이동, 계약처럼 직접 챙겨야 할 일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변화가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변화가 시작이 되면 처음 드는 생각은 드디어 편해졌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괜히 시작했나? 왜 갑자기 이렇게 할 일이 많아졌지? 내가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러거든요.
요즘에 플랫폼 상담도 시작을 하고, 막 외부 상담도 부탁을 해놓은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제 카드 공부도 계속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해야 할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건 좋은데, 너무 할 게 많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이거는 근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무언가를 맡았기 때문에 바빠진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무조건 고생이 시작된다는 그런 뜻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법사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법사이기 때문에. 네, 다만 모든 걸 혼자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금방 지칠 수 있어요. 내가 꼭 해야 하는 일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일을 나누고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한꺼번에 다 끌어안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완드십은 자기가 만든 힘겨움이기도 해서 혼자서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건 좀, 안 할 수 있게끔 약간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이렇게 너무 빨리 생각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시작되자마자 일어나는 첫 변화니까 당연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을 통과하면 새로운 역할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약간 조금 자연스러운 변화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느껴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장 이해받고 싶은 마음으로 에드나 카드에 아직이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Not yet 카드. 하얀돌 분들은 스스로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자기 길을 찾아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아직 출발도 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나는 왜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왜 아직도 뭘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해놓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다그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네.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랑 실패했다는 건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움직이지 못했던 데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한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필요했고,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고 내게 맞는 방향을 찾는 시간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을 전부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경험을 쌓았고, 무엇이 나랑 맞지 않는지도 알게 됐어요. 마법사 앞에 놓인 도구들도 바로 여러분의 그 시간 동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모인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법사가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준비 중이라는 말이 계속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해지지 않았어도 시작할 수 있고요. 확신이 부족해도 첫걸음을 내디딜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이란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음, 실패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만든 카드는 아니에요. 아직, 아직 내가 뭔가가 되지 않았을 뿐, 되어가는 과정이야 라는 뜻을 담고 싶었던 카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 얼마든지 마법사도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셔진 카드에서
순간에서 순간으로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가 완드 2와 완드 10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미래를 너무 멀리까지 바라보다가 오히려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놓쳤을 수 있어요. 새로운 일을 생각하면 시작하는 방법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길 문제까지 한꺼번에 떠올랐을 수 있거든요. 이 일을 시작해서 잘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다시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전부 해결하려고 했을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미래 전체를 책임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면 돼요. 지금 연락해야 할 곳이 있다면 연락을 하고요.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만 찾아보세요. 만들어야 할 게 있다면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지 말고 첫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선택은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면 돼요. 완드 10처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보여도 그 짐을 오늘 한꺼번에 다 들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는 하루에 하나씩 처리하게 될 일이거든요. 모든 길을 다 확인한 뒤에 출발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놓인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다음 발을 놓을 자리를 또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면 좋은 것으로는 교환 카드가 나왔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방법을 혼자서 또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혼자 막 다 짊어질 그럴 필요는 또 없습니다.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다면 배워도 되고요. 검증된 어떤 방법이나 체계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도 돼요. 필요한 공부나 교육을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나 전문가가 있다면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격이나 공식적인 어떤 절차가 필요한 일이면 하나씩 갖춰 나가는 것도 좋고요. 직장이나 조직, 학교, 공동체처럼 일정한 어떤 체계를 가진 곳에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마법사가 내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사용하는 카드라면 교황은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카드 같거든요. 그동안 혼자 여러분이 공부하고 연습해오는 것을 실제 직업이나 활동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막연히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일을 정식으로 여러분이 배우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면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나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계속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하기보다는 직접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함께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혼자만의 어떤 감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체계가 있다면 충분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를 또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타로를 공부하고 싶다면 또 이제 수업을 수강을 해서 듣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배운 걸 활용해서 또 타로를 가르쳐 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거를 더 잘하기 위해 뭔가 더 배운다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사용을 해서 누군가를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티하면 좋은 것, 검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휴식이나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휴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컵 5의 실망을 겪었으니까 마음을 추스르고 쉬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했거든요. 어쩌면 그 시간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쉬고 준비한다는 이유로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피하면 좋을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시작해야지. 상황이 더 좋아지면 움직여야지. 확신이 생기면 그때 결정해야지.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시작할 수 있는 날이 계속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사실 완전히 두렵지 않은 상태, 아무 걱정도 없는 상태가 돼야만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불안해도 움직일 수 있고, 아직 자신이 없어도 작은 일 하나는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자신을 몰아붙이지는 않되 계속 누워서 생각만 하는 자리에도 너무 오래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완벽하게 회복된 뒤에 움직이는 것보다 움직이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편이 더 잘 맞아 보이거든요. 천사의 전원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모든 일이 아무 어려움 없이 저절로 해결된다. 뭐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완드 10이 나왔으니까 실제로 바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새로운 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기도 할 거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다가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일보다 훨씬 커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마법사의 능력이 있고요. 교황이 보여주는 도움과 체계도 있어요. 모든 것을 한 번에 하지 않고 순간에서 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혼자서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드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배우고 할 수 있는 만큼 차근차근 그렇게 움직여가는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이 좀 많아진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거는 여러분이 드디어 구경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하얀돌 선택하신 분들은 그동안 지나간 실망을 바라보면서 다음 선택을 오래 고민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앞에 남아있는 그 가능성, 그걸 바라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 능력, 알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제 필요한 건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한번 사용해보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미래 전체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하고 그 다음 순간이 오면 다시 다음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지금까지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있던 에너지가 하나의 길로 모이고 여러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역할과 삶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좀 바빠질 수는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에 열리는 새로운 문은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한 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온 능력을 이제 실제 삶에서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문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하얀돌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이었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